안녕하십니까. 87용수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팔체질을 고려한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수칙과 음식 및 섭생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쉽게 지치고 건강상태가 나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참고해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정말 덥죠. 제가 있는 이곳 대구는 장마철인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습도만 높아 견디기가 더 힘이 듭니다. 시원한 비라도 한바탕 내리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 체력이 약한 분들은 기운이 쭉쭉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건강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87몰에서 판매하는 두시원을 드신 분으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두시원을 다시 주문해서 먹으니까 얼굴로 열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것은 혹시 사용된 재료의 함량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더군요. 제품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이전에는 괜찮았고 지금은 얼굴로 열이 오르는 느낌이 들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름철이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름에는 인체가 강한 열기에 노출됩니다. 그럼 몸의 양적 기운이 자극을 받아 이 상승과 발산작용이 일어나면서 열기가 이 얼굴과 이 피부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둘째, 체온은 거의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하면 열기가 빠져나간 이 하체와 장은 서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과일, 채소, 보리, 맥주 등의 여름철 음식은 대부분 성질이 서늘합니다. 여기에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음식을 많이 찾게 되니 장은 더욱 차가워지겠죠. 넷째, 심장은 가장 뜨거운 장기인데 인체가 지속해서 열을 받게 되면 그 열이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름철에 나타나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해가 되셨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체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열기가 몰린 이 얼굴과 피부 쪽에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에어컨을 오래 또는 강하게 틀면 차가운 하체가 더 심하게 싸늘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장이 냉해지면 연동운동이 약해져 소화 흡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두통도 올 수 있습니다. 이 차가워진 장을 데우기 위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니 피로감도 더 커집니다. 넷째, 심장이 열을 받아 지치면 혈액순환이 힘들어져 인체 모든 장부와 조직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심장에서 비위로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소화 기능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시원을 드시고 얼굴에 열감이 생긴 이유를 혹시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하신 분은 평소에도 장이 조금 냉한 편인데 여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서늘한 음식을 예전보다 좀 더 많이 드셨겠지요. 여기에 여름철에 발생하는 열기로 이 상승과 발산 기운이 자극받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냉한 장에 약간 서늘한 두시원이 들어오자 장에 조금 남은 이 온기마저도 쫓겨나 위쪽으로 몰리면서 얼굴에 열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여름철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평소 매우 건강한 분들이야 철 따라 음식을 드셔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 기력이 약한 분들은 온도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팔체질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평소 장이 냉한 분들이라면 이 서늘한 음식 위주의 과도한 체질식은 몸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음식을 최대한 줄이고 모든 음식은 가급적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따뜻한 물에 천일염이나 죽염을 짠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타서 마시는 것도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짠맛이 느껴지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얼큰한 찌개로 장을 데워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우리 조상님들은 3번의 봄날을 정해 냉해진 장을 데워 인체 건강 상태를 정상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음식이 바로 따뜻한 성질의 삼계탕과 개고기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변이 물러지고 설사와 장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모두가 장이 지나치게 냉해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오이김치를 담글 때 차가운 오이로 인해 장이 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추를 넣는 것도 역시 음양의 원리를 생활에 적용한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 빠뜨렸는데요.
우리가 여름철에 밥맛도 뚝 떨어지죠. 위장도 냉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심장의 피가 비위로 오지 않으니까 비위 기능이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장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심장이 열을 받아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친 심장을 되돌려주는 것이 바로 쓴맛 음식입니다. 밥맛이 아주 없을 때는 이 쓴맛 음식을 드시면 심장이 정상화되면서 비위 쪽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해져 입맛도 돌아오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철에 적어도 3번 정도는 본인의 팔체질이 뭔지를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앞에서 언급한 이 삼계탕 한 그릇 정도는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이 냉해서 설사가 나는데도 나의 체질이 태양인이고 소양인이니 삼계탕은 절대 안 되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체질 이전에 음양이라는 사실을 이해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잘못된 생각은 음양균형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오직 체질 이론에만 갇혀있는 자칭 전문가들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얼굴이나 피부에 현재 열꽃이 피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장을 따뜻하게 데운다고 열기가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음식의 따뜻함이 이 장으로 가기도 전에 이 얼굴과 피부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쑥차처럼 약간의 따뜻함이 있는 음식으로 몸을 살살 달래가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체질을 고려한 여름철 건강관리와 섭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을 잘 챙겨서 언제나 활력 넘치는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87연구소와 87몰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감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